1950년대 수백만 명의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수천 명의 여자들을 만나왔지만 오직 한 사람만을 가슴에 품었던 로큰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 그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만난 여자가 좋기 1000명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엘비스의 여자친구라고 나설 수는 없었다. 그가 한 명의 여자를 지속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성 편력이 심했던 20대 초반의 엘비스가 군 생활 중 만난 한 소녀로 인해 어색하고 수줍은 옆집 소년처럼 행동했다고 한다. 엘비스가 1957년 징집 대상에 오르자 육해공은 저마다 그를 차지하려고 경쟁을 했다. 당시 미국은 1973년까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해군은 엘비스가 살았던 멤피스 출신 사병들을 모아 아예 엘비스 프레슬리 중대를 만들어주고 개인 숙소도 주겠다고 제안했다. 육군은 해외 순회 공연을 주선하고 언제든 언론 인터뷰와 방송 출연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엘비스의 매니저는 해군과 육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간 수백만 미국 젊은이들이 화를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엘비스도 특별 대우는 원치 않는다며 그냥 일반 사병으로 복무하기로 결정한다. 다만 이미 계약을 맺은 영화 촬영 때문에 입대일을 1958년 1월 20일에서 3월 24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기초 훈련을 받던 중 엘비스는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하지만 군 복무 중이라 장례식에 갈 수 없었던 엘비스는 큰 충격과 시리에 빠진다. 어머니와의 사이가 각별했던 엘비스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집에 가고 싶다. 훈련이 싫다고 적었다. 엘비스는 어머니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을 죽을 때까지 가슴 아파했다. 엘비스는 이때부터 불면증이 생겼고 군대 동료로부터 소개받은 암페타민 각성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다. 기초 훈련을 마친 후 엘비스는 서독의 미 육군 기지로 배치되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소속 부대장의 의붓딸을 만나게 된다. 14세 미성년자였던 프리실라를 본 24세 청년 엘비스가 수줍은 이웃집 소년처럼 행동했다고 하니 당시 그녀가 얼마나 성숙해 보였는지 알 수 있다. 엘비스는 프리실라를 처음 만난 날 늦은 밤에 집에 데려다 주었다가 화가 잔뜩 난 프리실라 부모님의 화를 풀어드려야 했다. 보수적인 천주교 신자였던 프리실라 부모님은 어린 딸과 엘비스의 교제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엘비스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1960년 3월 2일 서독을 떠날 때까지 프리실라와 자주 만났다. 엘비스는 미국으로 돌아온 후 한동안 프리실라와 전화로만 연락하며 지냈다. 1963년 프리실라는 2주간 미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엘비스에게 몇 가지를 요구했고 이것이 관철되어야만 딸을 미국으로 보낼 수 있다고 했다. 엘비스는 1등석 왕복 항공권과 항상 프리실라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매일 집으로 편지를 보내달라는 요구사항에 동의했다. 프리실라는 곧바로 LA로 날아갔고 엘비스는 프리실라를 라스베가스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 집으로 LA에 있는 직원이 매일 편지를 우편으로 보내도록 지시했다. 이후 크리스마스에 한 번 더 엘비스의 집을 방문한 프리실라는 부모님에게 멤피스에 영구적으로 머무는 것을 허락받았다. 그 합의의 일부는 결국 둘이 결혼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다. 엘비스는 그녀의 연인임과 동시에 후견인 역할을 하며 그녀의 화장법, 헤어스타일, 의상 등을 지정해주기도 했다. 후에 프리실라는 엘비스의 스타 친구들을 의식한 건 아니지만 메이크업을 배우는 자기 개발 과정을 수강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였던 프리실라는 카톨릭 여학교를 다니며 멤피스에 있는 그레이스랜드에서 엘비스의 할머니와 함께 지냈다. 프리실라는 엘비스에게 함께 할리우드에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엘비스는 자신은 너무 바쁘다며 그녀를 계속 멤피스에 머물게 했다. 그리고 얼마 후 프리실라는 엘비스가 영화 비바 라스베가스에 함께 출연한 배우 앤 마그렛과의 스캔들 기사를 읽게 된다. 엘비스는 프리실라에게 영화를 홍보하기 위한 기사일 뿐이라며 언론을 100% 믿지 말라고 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엘비스와 함께 출연하는 여배우들과의 스캔들 기사는 계속해서 나왔다. 프리실라는 훗날 한 인터뷰에서 엘비스와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만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부정적이란 걸 알았다고 말했다. 엘비스는 1967년 22세가 된 프리실라와 라스베가스의 알라딘 호텔에서 결혼을 했다. 엘비스의 매니저가 준비한 이 결혼식은 최대의 홍보를 위해 소수의 참석자만 참석한 채 아주 짧게 진행됐다. 간단한 기자회견과 조찬 리셉션이 끝나고 엘비스와 프리실라는 팜스프링스에서 2달간 신혼여행을 즐기기 위해 개인 비행기를 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리실라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신혼 초에 임신한 사실에 화도 나고 엘비스와의 관계도 소원해질까봐 두려웠던 프리실라는 낙태를 고려했다. 프리실라는 엘비스와 낙태에 대해 의논했는데 둘 다 낙태를 하면 함께 살 수 없다는 결론을 짓고 아이를 낳기로 한다. 결혼식 9개월 만인 1968년 2월 1일 외동딸 리사 마리 프레슬리가 태어났다. 이런 행복도 잠시, 이 시기 엘비스는 할리우드에서 배우로서의 활동에만 집중한 나머지 음악적으로 긴 슬럼프를 겪고 있었다. 거기다 비틀스의 등장으로 30대 초반이었음에도 이미 한물간 가수로 여겨지고 있었다. 엘비스는 이를 극복하고자 가수로서 복귀를 선언하고 1968년 12월 3일 MBC 특집 방송을 통해 재기에 성공한다. 이후 엘비스는 라스베가스 투어와 공연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기 시작했고 프리실라는 홀로 딸을 돌보며 멤피스 집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프리실라는 평소 연기나 모델 일에 관심이 있었지만 엘비스는 프리실라가 활동하는 걸 원치 않았다. 이런 프리실라에게 엘비스는 군대에서 배웠던 가라데를 권유했고 프리실라도 남편의 관심사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가라데를 배우기로 결심한다. 1972년 엘비스 공연 백스테이지에서 만난 가라데 강사 마이크 스톤에게 레슨을 받던 프리실라는 곧 그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는 걷잡을 수 없는 불륜으로 바뀌었고 이 사실은 엘비스 귀에 들어갔다. 엘비스는 가라데 강사 마이크 스톤에게 엄청나게 화가 났고 그를 죽이기 위해 암살자를 고용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결국 실행하지 못했다. 엘비스와 프리실라는 1972년 2월 24일 별거에 들어갔고 엘비스는 1973년 1월 8일 자신의 38번째 생일에 이혼을 신청했다. 부부는 딸의 양육권을 공유하기로 합의하고 프리실라는 배우자 지원, 양육비 등을 포함해 72만 5천 달러의 현금을 받았다. 그리고 그해 10월 9일 이혼 합의는 모두 마무리되었다. 1000명이 넘는 여자를 만났지만 진정한 사랑은 한 명뿐이었다고 회고한 엘비스는 프리실라와의 결별에 따른 상실감에 폭식을 하고 잠들기 위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에서 깨기 위해 각성제를 복용하는 등 8개월 동안 9,000개의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엘비스는 4년 뒤 1977년 8월 16일 42세의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프리실라는 이혼 후 곧바로 가라데 강사와 동거에 들어갔고 그 관계는 3년 만에 파탄났다. 그 이후 수많은 남자와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다 1984년 마르코 가르발디라는 브라질 남자를 만나 1987년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리사 마리 프레슬리는 2023년 1월 12일 54세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